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에어부산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유가 하락으로 리스크가 축소되는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5년 동안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좀 장기화가 되고 있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에어부산 영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향 중에 이제 에어부산의 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임금 감소라던가 인력 유출의 현황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에어부산의 차트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이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바닥권 쪽에 주가가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대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유정 가능성의 국제 유가가 1% 정도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유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던 게, 이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부산의 매출 원가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가가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 영업 비용이 늘어나서 이 원가 비용이 늘어나서 에어부산의 수익성에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렇게 유가가 하락을 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도 볼 수 있겠고요.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보통 유가가 오르면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 유류 할증료를 좀 높이죠. 근데 이런 할증료 같은 경우에도 다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할증료를 이제 대입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손실이 있어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는 게 좋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가가 좀 이렇게 하락을 한 이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제가 저번에 이렇게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리스크가 좀 많이 축소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급 감소를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 봐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러시아와 비교하면 3분의 1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유가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 에어 부산에게는 긍정적이라고도 좀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 따라서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도 하락을 한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이날 이제 이스라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분들이 25명이 좀 사망을 하시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지만, 카이로에 재개된 휴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중동 분쟁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중동 가자 지역의 갈등이 휴전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인지, 이런 부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유가에 대한 변동성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유가에 대한 영향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합병에 대한 에어부산 영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에어부산과 다른 LCC들의 경쟁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에어부산이 소폭 이제 불리한 국면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부산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19 수준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모기업인 이런 아시아나 항공이 대한항공이나 합병 간에서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임금 인상이라던가 아니면 인력 보충 등에 대해서 좀 불똥이 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보니까 이 에어부산의 직원 1인당 평균 금액이 2019년 5,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100만 원으로 14%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희가 다른 항공사들과 한번 비교를 본다고 한다면 이게 조금 우려스럽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진해역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2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15% 증가를 한 모습을 보였고, DA항공 같은 경우도 6% 이렇게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평균 금액이 낮기 때문에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인력에서도 차이가 좀 심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직원 수가 이렇게 1,143명으로 전년보다 7.74% 이렇게 감소를 했고, 2019년과 비교를 본다고 한다면 21.3%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다른 항공사들을 본다고 한다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 보다 이렇게 7% 정도 7%만 줄었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6%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티항공 같은 경우에는 19.4% 이렇게 늘어난 모습을 보였죠.
따라서 현재 에어부산에게 있어서 인력 유출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인력 유출은 제가 말씀드린 이 5년 동안 합병을 장기화하면서 임금이 동결이 됐고요. 임금이 동결이 됨에 따라서 저임금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휴직 등의 원인으로 이렇게 좀 인력 유출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임금을 동결한 2019년 127명의 직원이 퇴사를 했고, 뭐 20년, 21년, 22년에 각각 64명, 73명, 80명 이렇게 좀 많이 떠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아직 기회가 많은 3년차에서 5년차 경력직들도 이렇게 다른 LCC로 좀 이전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 숙력 인력의 이탈로 인해서 좀 현재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 1년 하는 말을 갖고 있지만 지난해 7월에는 이 70여 명의 좀 신규 채용하는데 좀 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여행 수요 증가와 실적 개선은 신규 채용으로 연결이 되는 모습을 원래 보여주지만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채용에 대해서 좀 많이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추세를 저희가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기내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항공기 이송 등 이 필수 인력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 봤을 때 사실상 여기에 대한 개선은 아시아나항을 잘 사는 만큼 임금 인상이라던가 인력 고충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합병이 추진되면서 이 진에어를 중심으로 통합 LCC가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몸집 키우기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리 매각을 하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분리 매각 같은 경우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 반납해야 되는 일본 노선도 이 반납을 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영역이 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에어부산의 이 리스크적인 측면 축소와 함께 이런 인력 감소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차트적인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부산 같은 경우 최근에 이런 리스크적인 측면 축소가 되고 여기에 수요가 견조함을 좀 보여줌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대에서 저희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앞서서 매물대가 쌓여있는 이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돌파 후에는 이 전에 지지 저항을 받았고 장기 이동 평균선 481선과 겹쳐있는 이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저항을 받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부각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한다면 제가 전에 지지받았던 라인대에 지지받을 수 있을지 여부와 함께 이타 후에는 전 저점부까지 열려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에어부산의 리스크적인 측면 축소와 더불어서 현재 인력난, 인력 감소나 인력 유출들에 대한 내용들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